네, 여러분, 이어서 제2 여성의 삶과 복지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성과 노동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복지 참 좋죠. 자, 여성과 노동, 여성의 삶에 있어 노동은 자립, 자율성, 자아실현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자본주의 구조에서 유급 노동 참여는 남성에 대한 충족과 우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증가하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고용에는 몇 가지 불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불리한 특성 나타나는데, 즉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노동 조건의 개선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결혼과 출산 저하,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그 안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노동 조건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성과 빈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빈곤에 대한 보완 기제 또는 사회보장 제도가 노동시장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불평등한 노동시장은 여성이 더 빈곤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라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가구주의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죠? 여성의 삶과 복지 욕구가 필요하고 여성의 빈곤과 건강 문제, 여성의 복지의 이론적 중건 이러한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성과 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삶의 복지 연구.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건강 문제는 영양, 성폭력, 생활 양식, 노화이라는 환경의 문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즉, 우리나라의 여성은 가부장적 생활 양식 때문에 우울증 또는 화병, 늘 참아야 하는 화병과 같은 심각한 수준으로 경험을 합니다. 또는 차별적 사회 분위기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성 복지라고 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르고 생각나시나요? 보통은 경력 단절, 출산, 육아, 여성 폭력과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 복지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복지가 아니죠.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성의 삶 속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성의 삶을 보시면 여성의 생애 전반에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수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딸 혹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따님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아내, 어머니, 노동자, 돌봄 제공자. 이러한 가정에서 여성은 다음과 같은 복지 연구를 필요하고 경험하게 되죠. 그죠? 여성의 주의 복지 욕구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안정. 그쵸? 경제적 안정. 또는 건강권 보장. 그죠? 또는 안전. 또는 돌봄 지원. 또는 사회 참여 기회. 또는 차별 없는 노동 환경.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여성복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빈곤 또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네.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단순히 빈곤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빈곤은 사회 구조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빈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 빈곤을 증가한 형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한부모 가정, 한부모 여성 가구, 또는 노인 여성, 또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집중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배우자 사망 이후 혼자 생활하는 노인 여성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경제활동 경력이 부족하고 빈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성 빈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별 임금 격차. 그렇죠?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또는 돌봄 노동 부담. 또 뭐 있습니까? 비정규직 집중. 또는 가사 노동의 무급화. 그죠? 가사 노동의 무급화. 이러한 부분이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성 빈곤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성 빈곤은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별 임금 격차, 돌봄 노동 부담. 왜 돌봄은 꼭 여성만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비정규직 집중, 또는 가사 노동의 무급화. 이런 분들. 그죠?
그래서 빈곤, 여성 빈곤은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이해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역시 여성 복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신체적 측면, 임신, 출산 경험 또는 생애 주기 건강 변화 또는 갱년기 문제가 있죠. 갱년기 문제. 그죠? 여성 건강의 특징은 임신, 출산 경험이 있죠. 생애 주기별 건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갱년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정신 건강 측면에서 우울이 있죠. 정신 건강 측면에서 우울증, 불안, 그다음 돌봄 스트레스 또는 가정 폭력 트라우마 이런 분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현대사의 여성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가정의 이중 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는 돌봄 스트레스 또는 감정 노동, 그죠? 또는 낮은 의료 접근성 이런 분들이 현대 여성의 건강 문제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성 우울증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여성들은 남성보다 우울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여성 건강 문제는 역시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과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얘기해서 여성의 빈곤은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이해하셔야 된다. 또는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여성 건강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과 연결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어서 여성복지 이론적 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복지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로 바라볼까요? 여성복지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볼까? 자유주의, 여성주의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 강조, 법과 제도의 평등 추구 이런 거죠. 동일한 임금 요구, 여성 고용 확대, 교육 기회 평등, 그죠?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주의 역량은 여성복지라는 분야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여성복지라는 분야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연구하거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인지적 인식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즉, 여성주의는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성차별, 성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제공해주는 거시적 이론 틀이며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실천적 이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억압의 근원이나 해결 방법에 대한 전략에 있어 다양한 견해 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 입장이 자유주의, 마르크스, 급진주의, 사회주의, 최근, 포스트모던, 복지주의, 탈신민주의, 생태주의 등의 다양한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진주의 여성주의 핵심 내용은요, 가부장제의 여성을 억압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부장제를 여성 억압의 핵심 원인으로 보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 등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또는 여성폭력 보호 정책 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여성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핵심주의는 뭐 있습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이중 억압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억압. 네, 이것은 사회주의 여성주의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성 노동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 이중 억압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성 노동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례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 또는 공공보육 확대 또는 비정규직 여성 보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지국가의 관점, 핵심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국가는 여성의 삶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국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는 여성의 삶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지원할 책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아휴직. 또 뭐 있어요? 출산 지원 또는 건강보험 또는 한부모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 정책. 그렇죠? 자, 최근 여성복지는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서 권리 중심 복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그죠? 최근 여성복지는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서 권리 중심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 생애 가정에서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경험한다. 그죠? 두 번째는 여성 빈곤과 건강 문제로 구조적 문제이다. 세 번째는 여성 복지는 다양한 여성의 이론을 기반한다. 그렇죠? 네 번째, 현대 여성 복지는 권리와 사회 참여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성의 삶과 복지 욕구에 대해서 여성은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 욕구를 경험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빈곤과 건강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은 여성복지는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에 기반한다. 또는 현대 여성복지는 권리와 사회 참여를 중요시 여긴다 라고 핵심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여성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으실까? 네. 여성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성복지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다. 그렇죠? 여성복지는 여성만을 위한 특정 집단만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의 평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성복지는 여성이라는 복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이의 평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복지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무리 멘트 하시면, 여성복지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복지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가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성 빈곤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또는 돌봄 노동은 왜 여성에게 집중될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돌봄 노동은 왜 여성에게 집중되는가? 또는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또는 현재 가장 시급한 여성 복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여성 빈곤은 왜 증가할까? 또는 돌봄 노동은 왜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일까? 또는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또는 현재 가장 시급한 여성 복지 문제는 무엇일까? 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함께 사회와 함께 풀어갈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성복지란 여성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여성만을 행하는 복지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지이다. 이것이 사회복지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복지의 평등한 삶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가정이라고, 누구에게나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가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와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10분 쉬셨다가요 다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